이 이야기를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세 개가 지금 이제 시리즈로 잡아놓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구상한 스토리가 지금 몇 개요? 아니 그리고 구상하신 스토리가 다 이거를 도대체 윤태호 작가님 아니면 누가 이런 거를 그리실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힐링 에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플롯이 강한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것들에서 플롯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나.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하는 대로 막 따라가면서 감정의 경랑을 겪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아 이제 좀 주인공 편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위기에 빠뜨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의미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한 굉장히 자기를 톤 다운 시켜가지고 보는 어떤 지점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대부분 그게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 자기한테서 떠난다는 느낌이 좀 저는 강하다고 봤거든요. 사회가 막 강요하는 어떤 거에서 정말 열심히 반대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뽑아 나오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사람들이 동시대에 많이 살고 있구나.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동시대에 이렇게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게 역대 처음일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말하자면 공적인 교육을 거의 8살 때부터 24살 혹은 6, 7살 이때까지 떼거지로 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단 무의식이 진짜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관성에 반하려면 어마어마한 저의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학평론가 분들이나 아니면 출판계 평론가 분들은 이 힐링 에세이나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거에 대해서 어쩌다가 출판계가 이렇게 됐냐라고 혀를 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몸부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독자들의 일반 생활을 하고 계신 사람들이 자기 추진력, 그 관성에 반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구나. 저는 그런 거라고 익히기 때문에 전 더 많아져도 이게 무슨 상관이지?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듣다가 막 눈이 떠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예. 사실 뭐 힐링 열풍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어떤 플롯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작가라는 엘리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안 보이던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고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젊으세요. 저는 사실 젊은 세대 문화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라운지 뮤직 같은 거 있잖아요. 칠아웃 뭐 이런 그런 거 뭐 멜로디 별로 없고 그냥 호텔에서 틀어주는 음악, 호텔 로비에서 틀어주는 음악 거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ASMR 찾아 듣는 분들 보면서 이건 뭐지? 뭐 막 그러기도 했고 뭔가 좀 나랑 완전히 이제 결이 다른 시대가 오는 거구나.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되게 이제 커졌잖아요. 불과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제 생각에는 그 경제 규모에 걸맞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에는 실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들인 비용에 비해서 많은 걸 얻는 확률이 높은 일을 가급적이면 해야 되고, 근데 이 정도 어떤 국가의 사이즈가 됐을 때에는 어떤 무용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거나 그래서 없다라고 흔히 치부할 수 있는 무용한 가치들이 자꾸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라는 개념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진짜 개인인가? 나를 진짜 내가 독립된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조직 안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내가 지금까지 먹어온 게 지금의 나다 뭐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는 못했잖아요. 옛날에는 먹는 것만 해도 행복했던, 만족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고, 배불러야 되니까 밥에 물 말아서 먹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한 일이 가치 있게 많아져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조차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사가 왜 존재하느냐. 나사의 기술력, 우주로 나가는 기술력을 개발하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온갖 그 퀄리티 높은 과학기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만 나사가 존재한다라는 건 세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네. 미국이.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난 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그 무용한 호기심을 외계인이 있든지 없든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국력을 반증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저 별을 발견한 사람한테 그것도 몇십억 년 전에 빛이었을 텐데 그 별 요번에 발견한 그 노벨상 받으신 분 네. 지금 있는지 폭발해버렸는지 알 수도 없는 그 별의 빛을 발견한 거잖아요. 네.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 진짜 우리가 의식 수준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 정도로 넓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 어디일까를 사람들이 되게 과학자나 아니 이런 분들이 되게 그 모순된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우주의 끝. 그럼 네. 그 우주의 끝 너머는 뭔데?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우주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허블 망원경이 목격한 그것까지가 우리 의식의 지평인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보고 살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아요. 어떡하지? 왜요? 민태우 작가님 너무 멋있어서 어떡하지? 나도 남극 가볼까? 남극 좀 그렇게 열기구를 타볼까요? 저 그린란드까지는 갈 수 있을까? 남극은 무서워서 좀